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일어의 정석 8과 명사의 성 파트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72페이지로 가셔가지고 평소랑 같이 단어 먼저 공부를 해보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72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전화하다 라는 단어죠. 독일어로는 텔레포니아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은 요리하다 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영어로는 쿡이죠. 독일어로는 비슷하게 koche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달리다 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얘는 독일어로는 laufen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나온 명사 달리기는 der Lauf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공부하는 파트가 명사의 성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앞에 있는 이 성별에 특히 집중을 해주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달리기, 라우프는 남성 명사여서 der Lauf 이렇게 되고요. 복수형은 umlaut 붙고 에 붙어서 die Läufe 이렇게 됩니다. 이 umlaut는 여기 아에 붙는 거예요. 그리고 umlaut랑 우가 붙으면은 오이 이렇게 소리가 났었죠. 그래서 복수형은 die Läufe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으시죠? 이 아래 보시면은 음식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네요. 얘는 중성명사 das Essen이고요. 그리고 복수 형태는 die Essen 이렇게 돼요. 여기 짝대기 그어져 있는 거는 단수형이랑 복수형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das Essen, die Esse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Essen이 중성이잖아요. 얘는 뭐냐면은 이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잠깐 짚어드리고 가면은 이 음식을 먹다라는 동사는 SN이에요, 독일어로. 요 동사 형태랑 명사 형태가 똑같죠? 이렇게 되면은 명사는 항상 중성 명사여야 됩니다. das SN 이렇게요. 괜찮으시죠? 요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라인 강이 나오네요. 얘는 der Rhein이에요. 요 강 이름인데도 얘도 성별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강은 보통 여성 명사예요. 근데 라인 강은 조금 독특하게 남성입니다.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아래에 보시면은 나라 이름 터키가 나와요. 형제의 나라라고 하죠. 독일에도 터키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독일에 가시면은 터키인들을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어쨌든 그 나라 터키, 얘는 튀르카이라고 합니다. 튀르카이. 그리고 이 명사의 성별은 여성입니다. 보통 나라 이름은 중성이에요. 근데 터키는 조금 독특하게 여성 명사입니다. 디튀르카이. 그렇구나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 아래에 내려가서 보시면은 할아버지 나오네요. 할아버지는 독일어로는 der Großvater, der Großvater라고 합니다. 파터가 아버지잖아요. 그로스는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로스파터는 아빠보다 더 큰 아빠. 그러니까 할아버지인 거죠. 파터가 데어 파터였으니까 그로스파터는 데어 그로스파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파터의 복수형이 기억이 나시나요? 파터의 복수형은 umlaut만 붙어서 페이터였어요. 그로스파터도 파터니까 복수형이 되면은 그로스페터 이렇게 돼야겠죠. 괜찮으시죠? 그리고 이 크로스바터를 약간 애칭처럼 줄여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파입니다. 대야 오파.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막 한국어 처음 배우면은 우리말로 오빠라는 단어를 막 오파 막 이러면서 막 그들만의 개그를 하는데 네, 독일인들이 세계적으로 재미가 없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그런 개그가 네, 있습니다. 어쨌든 대야 오파 이렇게 하면은 할아버지라는 뜻이고 할아버지의 복수는 die Opas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할머니 나오네요. 어머니가 무터죠? 할머니는 어머니보다 더 큰 어머니니까 크로스무터 이렇게 되겠네요. 당연히 성별은 여성일 거고요. 무터의 복수가 뮬터였으니까 크로스무터의 복수도 크로스뮤터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에도 umlaut만 붙어야 되고 얘는 여기 우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크로스파터가 오파였듯이 크로스모터도 이런 약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마입니다. 오파, 오마.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되는 거죠. 오마는 여성이니까 당연히 디 오마일 것이고 복수형은 디 오마스 이렇게 됩니다. 괜찮으시죠?
네, 아래 보시면은 이모, 숙모, 고모 뭐 이런 분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die Tante라고 합니다. Tante 복수형은 die Tanten 이렇게 되고요. 네, 아래 보시면은 여자 형제, 그러니까 뭐 누나도 될 것이고 여동생도 되고 언니도 되고 이런 사람들을 전부 부르는 독일어 뭐냐면은 die Schwester라고 합니다. Schwester. 이게 그 형제자매를 말하는 Geschwister랑 되게 헷갈리기 쉬워요. Geschwister. 앞에 개가 일단 여기에는 없고요. 그리고 얘는 Schwester인데 Geschwister는 여기 Schwester입니다. 그리고 얘는 형제 자매를 전부 다 부르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복수명사입니다. 근데 이 슈베스터 같은 경우는 여성명사죠. 그리고 단수예요. 복수형은 die Schwestern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언니, 뭐 여동생, 누나 이런 사람들은 die Schwester.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Schwester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자 형제, 여자 형제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게 Geschwister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남자 사촌, 여자 사촌 이렇게 나오는데 남자 사촌은 발음이 조금 독특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대학 코성이라고 합니다. 코우진이 아니라 코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수형은 코장스 이렇게 되고요. 아마도 프랑스어에서 들어온 표현인 것 같아요. 독일이랑 프랑스가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비슷한 단어를 공유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 코성 괜찮으시죠? 이게 남자 사촌이었고 여자 사촌은 die Cousine 이렇게 얘기해요. 이 코상 다음에 a만 붙었을 뿐인데 다 발음이 조금 다르게 돼요. 대학 코상이었는데 die Cousine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복수는 Cousinen 이렇게 되죠. 괜찮으시죠? 네, 아래에 보시면은 나중에라는 표현이 있는데 später라고 합니다. 늦은이나 늦게라는 표현이 spät예요. 얘가 이제 영어로 치면 late인 거고요. 얘가 비교급이 되면은 later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 더 늦게도 되고 나중에라는 뜻도 되잖아요. 독일어도 똑같이 später라고 하면은 더 늦게 이런 뜻도 되고 나중에라는 뜻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라는 의미로 좀 많이 사용이 되죠. 어쨌든 später 나중에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방금 곧장 또는 뭐 막 이런 의미로는 gerade라고 합니다. gerade 괜찮으시죠? 그리고 이렇게 아래 내려가 보시면은 어떻게 지내? 안부 물어보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독일어로는 Wie geht es dir? 이렇게 얘기해요. 얘를 줄여가지고 Wie geht's 이렇게도 해요. 이제 영어에서처럼 좀 독특하게 어퍼스트로피 찍히는데 어쨌든 이걸 줄여서 Wie geht's? 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풀어서 쓰면은 Wie geht es dir? 이렇게 된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이후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모든 것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알레스라고 합니다. 얘는 원래는 소문자로 알레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뒤에 이제 본문에 보시면은 문장의 시작으로 나와가지고 대문자 알레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헷갈리지 마시라고 대문자로 적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원래 쓰실 때는 소문자로 쓰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어쨌든 모든 것, everything 이렇게 하면은 독일어로는 alles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명확한 이렇게 하면은 klar라고 합니다. klar. 얘네 둘을 붙여가지고 alles klar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 물어도 보고요. alles klar 이러면은 전부 다 명확해요? 그러니까는 다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대답할 때도 alles klar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으시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또 다시 이렇게 될 때는 noch 이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얘는 아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또 다시 noch 이렇게 되고 한 번이라고 할 때는 einmal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그 횟수 1회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말에서도 한 번을 약간 한 번 드셔보시겠어요? 한 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 완전 한 번만 1회만 들어보세요.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한 번으로 사용되는 한 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inmal 괜찮으시죠? 그리고 얘는 noch einmal 이렇게 붙어서 한 번 더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본문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보실게요. 네, 요 다음에 보시면은 대답이라는 명사가 나와요. 얘는
die Antwort 이렇게 되고 복수는 die Antworten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은 광고 또는 신고 이런 단어로 die Anzeige라는 게 나와요. die Anzeige 복수는 die Anzeigen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은 아파트라는 단어가 있네요. 아파트는 das Apartment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복수는 die Apartments 이렇게 되고요. 아파트먼트가 외래어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애들의 기준에서도 외래어잖아요. 독일어가 아니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보통 중성명사입니다. 그리고 복수형은 s가 붙어요. 그래서 das Apartment, die Apartments 이렇게 된답니다. 괜찮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appetit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입맛이라는 뜻이에요. 이 명사의 성별은 der Appetit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은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일이라는 단어는 독일어로는 die Arbeit 이렇게 됩니다. 복수형은 die Arbeiten 이렇게 되죠. 이게 전에 저랑 같이 보셨던 Arbeiten 이라는 단어에서 온 명사예요. 네, Arbeiten이 일하다라는 뜻이었죠. 걔 명사 형태가 die Arbeit입니다.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파트타임 개념의 알바가 아니라 정말 일이란 뜻이에요. 노동이란 뜻입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리고 요 다음에 보시면은 일자리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얘는 der Arbeitsplatz라고 합니다. der Arbeitsplatz. 여기 보시면은 얘도 Arbeit라는 단어랑 Platz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 Arbeit 같은 경우는 바로 위에 있는 일이라는 뜻일 것이고 여기 뒤에 있는 Platz라는 명사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place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Arbeitsplatz가 남성 명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독일어에서 이제 합성명사라고 하는 명사가 여러 개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명사들이 있어요. 이런 명사는 항상 맨 뒤에 있는 명사의 성별을 따라가야 돼요. 이 플라츠의 성별이 남성이기 때문에 아바이츠플라츠의 성별도 남성인 거죠. 괜찮으시죠? 어쨌든 아바이츠플라츠 이렇게 하면은 일자리라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은 과제, 숙제 이런 단어가 나오네요. 얘는 뭐냐면은 die Aufgabe입니다. Aufgabe. 명사의 성별은 여성이고 복수 형태는 n이 붙어서 die Aufgaben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독일어로는 der Aufzug이라고 합니다. der Aufzug. 복수는 umlaut 붙고 에 붙어서 Aufzüge 이렇게 되죠. die Aufzüge. 괜찮으시죠? 그리고 외국이라는 단어 나오네요. 얘는 das Ausland입니다. 아우스가 바깥에 뭐 이런 뜻이고 란트가 뭐 땅이나 나라 뭐 이런 뜻이에요. 얘네 두 개가 붙어가지고 das Auslan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국에서 온 사람은 der Ausländer입니다. 이 아우슬란트에서 온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에야 붙고 그리고 여기에 umlaut 하나 추가됐네요. 그렇게 해서 der Ausländer 이렇게 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래에 이제 바람, 부는 바람이죠. 요거는 der Wind라고 합니다. Wind. wind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 소리만 내주시면 돼요. wind. 괜찮으시죠? 그리고 담배는 die Zigarette, die Zigarett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수형은 die Zigaretten 이렇게 되죠. 그 독일에서는 담배가 저는 담배를 피지 않아서 얼마인지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담배가 세금이 많이 붙어서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독일에서는 거의 지금 우리나라의 한 2배 정도로 더 비싸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담배 안에 들어가는 그 가루? 뭐라고 하죠? 어쨌든 그 담배 가루랑 그리고 밖에 있는 그 종이를 따로 사서 말아서 피더라고요. 그게 더 싸대요. 네. 그리고 담배 자판기 되게 많고 뭐 그런 풍경을 저는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담배를 피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풍경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시면은 어쨌든 요 아래 보시면은 세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세관. 얘는 der Zoll이라고 합니다. Zoll. 괜찮으시죠? 그리고 요 아래 가시면은 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뭐 거실도 되고 안방도 되고 뭐 옷방도 되고 뭐 내방 뭐
동생 방, 뭐 언니 방, 누나 방, 뭐 이런 방이 있잖아요. 요거를 das Zimmer라고 합니다. das Zimmer. das 중성명사고 Zimmer 이렇게 되는 거죠. 영어에서 이제 chamber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리도 조금 비슷하고요. 네, 비슷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das Zimmer고 복수 형태는 die Zimmer. 얘도 이제 단복수 형태가 같은 명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보시면은 마지막 단어 고속도로 나오네요. 독일어로는 아우토반, die Autobahn이고 복수형은 die Autobahnen 이렇게 됩니다. 그 독일의 아우토반 되게 유명하잖아요. 속도 제한이 없기로. 근데 속도 제한이 없는 거리를 아우토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일단 고속도로는 전부 아우토반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 아우토반에서 일정 구역은 속도 제한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속도 제한이 있고. 그래가지고 독일의 아우토반에서 전체 한 절반 정도는 제한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이제 즐기시는 분들이면은 독일에 가셔서 한번 여기를 달려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왜 1차선은 이제 추월차선이고 2차선은 뭐고 뭐 끝차선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그 차선에 대한 규칙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 제한을 없앨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한번 가서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이제 여기 8과에 나오는 단어 다 봤고요. 73페이지 넘어가셔서 또 평소처럼 종이 잘 접으셔가지고 독일어 써보시고 우리말 써보시고 안 외워지면 또 써보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소리내서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단어를 잘 숙지를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4페이지 보시면은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본문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부터 시작이고요. 한번 보시면은 한스 텔레포니아트 mit seiner Oma 이렇게 나와 있죠. 한스가 텔레포니아트 통화를 하고 있대요. 누구랑? mit seiner Oma 자신의 할머니와 함께. mit는 누구누구랑 같이, 오마는 할머니랑 같이. 근데 seiner 뭐냐면요. 이 se인이 15과에서 보실 소유관사라는 건데 일단 뭐 his 정도에 볼게요. his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의 뭐 이 정도의 뜻이고 여기에 붙어있는 에어는 뭐냐면은 저희 7과에서 봤던 그 관사 있죠? 여성명사의 3격의 관사예요. 왜 3격이냐면은 미트 뒤에는 명사가 항상 3격이 나와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어려운 문법은 이제 추후에 보시고 3격 이런 거 다룰 때 보시고 일단 mit seiner Oma 이렇게 하면은 할머니랑 같이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스가 할머니랑 통화를 합니다. 할머니가 처음에 받아서 할로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랬더니 한스가 할로 오마 안녕하세요 할머니 ich bin Hans 저 한스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오 한스야 wie geht es dir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wie geht es dir 이게 어떻게 지내 이 정도의 뜻이었죠. 이게 뭐냐면은 영어로 치면은 how's it going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how are you 뭐 이 정도의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시작이 에스게이트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얘는 A고요. 에스게이트가 뭐냐면은 그것이 간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는 일상이 흘러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디어 나오네요. 너에게 에스게이트 디어 하면은 너의 일상이 잘 흘러가고 있다, 잘 진행되고 있다, 뭐 이 정도의 뜻이고 보통은 에스게이트 디어 또는 뭐 내 일상이면은 미어 이렇게 되고 좋아요 하면은 gut 이렇게 돼요. 이거를 다시 이제 물어보는 문장으로 바꾸면은 여기를 물어보는 거죠. 그게 V로 나오고 얘가 맨 앞에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어가지고 get es di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wie geht es dir 하면은 어떻게 지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밑에서 한스가 대답을 하네요. Es geht mir gut.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Danke. 이제 물어봤으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und dir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서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ond도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und dir가 뭐냐면은 ond랑 dir 사이에 wie geht es가 생략된 거예요.
여기가 생략이 돼서 und dir 이렇게만 되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물어보는 질문은 고마워요.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und wie geht es dir? 이렇게 되는 거죠. 할머니인데 dir? dir는 do에서 바뀐 거거든요. 할머니인데 do라고 해도 되냐?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는데 앞에서 이제 리아 선생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셨듯이 해도 됩니다. do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반말인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반말인데 근데 이제 독일어의 반말과 존댓말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두랑 지는 내가 말하는 대상이랑 얼마나 친밀한지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 친한 사람이면은 두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좀 어려운 사람이다 또는 이제 격식을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C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뭐 엄마 아빠한테도 두라고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두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뭐 선생님이랑 학생 사이, 교수님이랑 학생 사이는 Z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진짜 친한 교수님이 있으면은 사석에서 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답니다. 어쨌든 und dir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mir geht es auch gut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es geht mir gut이었잖아요. es geht mir gut. 근데 할머니는 대답할 때 이 mir를 여기 앞으로 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주어 동사가 자리가 바뀌면서 geht es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es geht mir gut, mir geht es gut 둘 다 괜찮은 표현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문장의 순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uch는 또한이죠. 그러니까는 나도 잘 지내요 이런 대답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한스가 또 뭘 물어봐요. 오마 할머니, kann ich mit Gisela sprechen? 기셀라는 사람 이름이고요. Kann ich 하면은 can I 이런 뜻이에요. Kann ich sprechen 하면은 제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Mit Gisela, 기셀라랑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셀라랑 통화 좀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할머니가 Gisela ist in der Disco. 기셀라는 in der Disco. 디스코가 클럽이에요. 클럽. 지금 in der Disco. 그러니까 클럽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Sie tanzt. 그녀는 춤추고 있어. 춤추는 걸 좋아하는 친구인가 봅니다. 그럴 때 한스가 오케이. Kann ich dann, can I, then? 그러면은 저는 mit Vater sprechen? 아빠랑 통화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했더니 오마가 nein, 안 돼. Er kocht gerade. 그는 요리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telefonieren wir später noch einmal 이렇게 얘기하네요. telefonieren wir 하면은 통화하자 우리 이런 뜻이에요. 얘가 telefonieren wir 이렇게 뒤에 물음표로 끝나면은 전화할까요 우리? 전화해요 우리? 이렇게 되는 거고요. telefonieren wir 이렇게 하면은 뭐 via의 명령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명령문은 아닌 것 같고 하자 이런 뜻이에요. 통화하자 우리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äter는 later 나중에죠. noch einmal은 이렇게 붙어가지고 한 번 더 다시 이런 뜻이에요. 괜찮으시죠? 그러니까는 telefonieren wir später noch einmal 이러면은 우리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한스가 alles klar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얘는 소문자인데 대문자로 나왔습니다. alles klar, everything's clear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어쨌든 모든 게 다 괜찮아요. 뭐 알겠습니다. 좋아요. 이런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6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또 귀여운 그림이 나와 있네요. 가족관계도인데 요거 리아 선생님이 직접 그리신 겁니다. 네, 저녁 때 막 열심히 그리시고 막 밤에도 그리시고 하더니 이런 걸 만들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가족 관계도인데 요게 밑에서부터 같이 한번 보실게요. 나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남자 형제 브루더, 여자 형제 슈페스터 나와 있죠. 이 친구가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오빠나 남동생, 뭐 언니나 여동생 이렇게 될 것이고 남자인 경우는 형이나 남동생, 누나나 남동생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die Mutter, der Vater, 아빠랑 엄마 이렇게 있죠. 그리고 더 올라가시면은 der Großvater, die Großmutter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은 뭐 die Tante, der Onkel 이렇게 있는데 뭐 큰아버지랑 고모, 이모, 숙모, 삼촌 이런 분들이겠죠. 그리고 이분들의 자녀분들 die Cousine, der Cousin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고 쉽게 귀여운 그림을 보면서 가족관계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은 한스랑 할머니가 안부 물으면서 Wie geht es dir? Und dir? Es geht mir gut. Mir geht es auch gut. 이런 표현들 했었죠.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이 문장만 떼놓고 말씀을 드려보면은 Es geht mir gut. 잘 흘러가고 있어요. 저에게 이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일상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뭐 이런 뜻이었죠. 네, 할머니는 mir geht es auch gut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 mir가 맨 앞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문장에서 보시면은 동사가 끼인 geht였죠.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동사는 항상 두 번째 자리에 있고 싶어 해요. 그래서 geht는 항상 똑같이 지금 가운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장에서 주어였던 is가 맨 뒤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good은 그대로 나오네요. 그래서 es geht mir gut, 저 잘 지내요. mir geht es gut, 저 잘 지내요. 둘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둘 다 잘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요 단어까지 살펴봤고, 저희는 77페이지로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명사의 성별에 대한 규칙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의 아래쪽 보시면은 남성, 여성, 중성 명사의 이제 규칙들이 나와요. 보통 남성 명사는 여기 표에 보시면은 월, 일, 그러니까는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월 1월 2월 3월 4월 이런 애들 보통 남성이고, 방향 동서남북, 그리고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바람 산 호수의 이름은 보통 남성이에요. 그리고 명사의 어미 부분, 그러니까 명사의 끝 부분이 에, 엘, 에, 엔, 에, 에아, 이기, 이엔기, 엘리엔기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로 끝나면은 보통 남성 명사라고 합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의 명사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규칙들을 가지고 단어들을 보시되 이 규칙에 맞지 않는 단어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또 따로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독일어가 이래서 되게 어려워요. 규칙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 못지않게 불규칙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외워야 되는 규칙 엄청나지만은 엑스트라로 또 외워야 되는 불규칙들이,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네 엄청나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독일어 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에, m, pf, tum 이런 걸로 끝나는 대부분의 명사들이 남성이에요. 그리고 동사 어간으로 만들어진 명사도 보통은 남성 명사예요. 보통은이라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라우펜에서 여기만 떼가지고 der Lauf 이렇게 만들면 얘가 남성 명사였죠. 근데 arbeiten에서 얘만 떼가지고 arbeit 이렇게 만들면 얘는 또 여성 명사예요. 이렇게 규칙을 아무리 외워도 불규칙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는 독일어는 최선을 다해서 외우면 되는구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래 여성으로 가보시면은 독일의 강 이름 대부분은 여성 명사예요. 근데 예외가 하나 나왔었죠. der Rhein, 라인 강은 남성 명사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외워두시면은 되게 유용한 게 요렇게 에이, height, kite, shaft, ung, in, ie, ion, ik, tet 이런 애들로 끝나는 애들은 거의 전부 다 여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성은 외워두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중성명사는 생물의 종속을 포괄하는 총칭. 그러니까는 생물이 뭐 사자, 호랑이, 토끼 뭐 이런 애들을 뭐 동물, 뭐 포유류 뭐 이런 거 부르잖아요. 이런 애들은 중성명사. 그리고 집합명사, 물질명사의 대부분. 도시와 나라 이름 얘네도 대부분입니다. 뭐 도시, 베를린, 뭐 부산, 서울 이런 애들 중성. 나라 이름 독일, 일본, 한국 이런 거 중성. 근데 예외인 경우 die Schweiz, 스위스였죠. 얘는 여성 명사예요. 그리고 die Türkei, 터키
얘도 여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동사가 그대로 명사가 된 경우 SN, das SN. 그리고 where요. 근데 where요도 반드시 중성인 건 아니고 또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나올 때마다 잘 체크하셔가지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미가 현, 라인, 이런 걸로 끝난 명사 전부 중성이고요. 접두어 게에로 시작하는 명사의 대부분이 중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 잘 체크해 주셔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78페이지로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나오는 문장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78페이지로 가셔가지고 같이 여기에 있는 문장들을 소리내면서 읽어보고 여기에 있는 문법들을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 보시면은 Verwohnt deine Familie 이렇게 나와 있네요. Verwohnt deine Familie. Wohn은 어디죠? 어디에? wohn에는 살다고요. Deine Familie. Familie는 가족이네요. 다인에는 뭐냐면요. 너의 정도의 뜻이에요. 기본형은 다인이고요. 얘는 이제 저희가 15과에서 같이 보실 소유관사라고 하는 것인데 이 소유관사는 이 관사의 형태가 부정관사와 같은 형태로 변해요. 그러니까는 소유관사, 부정관사. 파밀리에 같은 경우는 여성명사예요. 여성명사의 경우는 부정관사가 아이네였죠. 물론 이제 1격이나 4격인 경우에 그렇게 해당이 되는데 어쨌든 요 아이네, 아인 뒤에 에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소유관사에서도 다인 뒤에다가 에를 붙여주는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15과 가셔가지고 소유관사를 이제 제대로 다룰 때 그때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디에 살고 있어요? 너의 가족은 이렇게 된 거죠. 너의 가족 어디에 살고 있니? 그렇게 했더니 지금 아래 보시면은 여기가 대답이네요. Ich und meine Schwester. 나 그리고 나의 누나는 wohnen 살고 있어요. in Berlin. 베를린에 살고 있고 und 그리고 meine Eltern 나의 부모님은 in München. 뮌헨에 살고 있어요. 이런 대답을 하고 있네요.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슈베스터가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부정관사가 아이네니까 마인 뒤에도 애가 붙어서 마인을 이렇게 됐고 엘턴 같은 경우는 복수명사죠. 복수명사는 관사가 D예요. 부정관사의 형태는 없고요. 정관사 D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뒤에 애를 붙여서 마인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성명사 뒤에는 애가 붙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더 자세한 거는 15과에 가셔서 그때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실게요. 네, 다음 문장 보시면은 Mein Onkel hat zwei Kinder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엉켈이 삼촌이었죠? 뭐 큰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엉켈은 남성명사 대야 엉켈이죠. 부정관사의 형태는 ein 뒤에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은 마인 뒤에도 아무것도 붙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mein Onkel 하면은 내 삼촌 이렇게 되는 거고 가지고 있어요. zwei Kinder 애를 둘 가지고 있어요. Sie heißen 여기에서 말하는 Sie는 동사의 형태가 heißen이니까 복수명사를 뜻하는 거겠죠? 여기 앞에 있는 zwei Kinder 둘을 얘기하겠네요. 이들은 이름이 라라와 가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다음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Meine Mutter macht gern Sport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Meine Mutter 어머니도 여성명사니까 정관사 D 부정관사 eine 뒤에 애가 붙어 있으니까 마인 뒤에 애를 붙여준 거죠. Meine Mutter 우리 어머니는 macht 합니다. gern 즐겨 합니다. Sport machen 하면은 운동을 하다 정도의 뜻입니다. 운동하는 걸 좋아하신대요. Sie ist 여기에서 sie 다음에 동사 ist 나왔죠? 여성명사를 받아줬겠네요. Sie ist sehr 매우 gesund 매우 건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mein Großvater 나의 할아버지는 hat einen Bruder 남동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Großvater는 vater죠. Der Vater, der Großvater. 그러니까는 부정관사는 ein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mein 이렇게 됐네요.
Mein Großvater, 우리 할아버지는 hat 가지고 계세요. 뭘 가지고 계시냐면은 einen Bruder, 남동생을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요 einen이라고 하는 거는 사격이었죠. 사격은 의미가 를 정도의 뜻이에요. haben이라는 동사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목적으로 나왔으니까 얘도 사격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남성 명사의 사격입니다. 그래서 mein Großvater hat einen Bruder. 네, 나의 할아버지는 형제를 한 분 가지고 계세요. Er ist, 그는 Schauspieler. Schauspieler는 배우라는 뜻입니다. 그는 배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오고 있네요. 여기서는 조금 생소하게 이제 관사의 형태들이 나왔는데 이 관사라고 하는 게 결국은 명사의 성별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사, 부정관사 형태 보신 거 가지고 이 명사의 그 관사 뒤에 나와 있는 명사의 성별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같이 저희 공부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가지고 이제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9페이지가 아니라 80페이지로 가셔서 같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빈칸에 알맞은 동사의 형태를 넣으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1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wohnen 살다 거주하다, kommen 오다, kochen 요리하다, telefonieren 전화하다, 통화하다 이런 뜻이죠. 자, 이거를 주어의 형태에 맞게 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간이랑 어미 잘 보시고 요 뒤에 있는 en 자리를 주어에 맞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자, ich 먼저 보시면은 wohnen에서 en이 e로 바뀌어서 ich wohne. kommen일 때도 komme, kochen도 koche. telefonieren 조금 기네요. 천천히 볼게요. telefoniere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으시죠? 두 한번 보시면은 du wohnst, du kommst, du kochst, 그리고 du telefonierst 이렇게 되죠. as 3인칭 보시면은 as wohnt, kommt, kocht, telefoniert 이렇게 되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wir 보실게요. wir wohnen, wir kommen, wir kochen, wir telefonieren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어 we는 우리였고 이어는 너희죠. 네, 이어일 때는 뒤에 태가 붙어야 됐었죠. 이어 wohnt, 이어 kommt, 이어 kocht, 이어 telefoniert 이렇게 되겠네요. 자, 마지막 sie 얘는 3인칭 복수, 요 sie는 존칭이었네요. 요 sie의 형태는 다시 n이 붙으면 되겠네요. sie wohnen, sie kommen, sie kochen, sie telefonieren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2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밑줄 친 곳에 알맞은 표현을 적으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같이 보시면은 4번에서 Hallo Oma, ich bin Hans. 한스랑 오마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같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 한스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 한스, wie geht es? 이거 조금 어려웠죠? Wie geht es dir? 이렇게 얘기합니다. Wie geht es dir?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스가 Es geht mir gut. dir는 너에게, mir는 나에게 이렇게 됐었죠. 어떻게 지내니 너는? 나는 잘 지내요. 고마워요. 할머니는요? 할 때는 und du가 아니라 und dir 이렇게 됐었죠. 그렇게 했더니 할머니가 똑같이 나도 잘 지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나온 mir와 똑같이 네, 문장의 시작이니까 대문자로 Mir geht es auch gut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또 뭔가 질문이 나오네요. 오마, 할머니, kann ich mit Gisela sprechen? 저 기셀라랑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Gisela ist in der Disco. 지금 디스코에 있어. 그리고 tanzt, 춤추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 춤추고 있냐면은 기셀라는 여성이었죠. 그러니까 sie tanzt 이렇게 되겠네요. 이 she는 여성의 she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소문자지만 잘 아시다시피 문장의 시작에 나오면은 대문자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대문자 sie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한스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kann ich dann, can I then? 제가 그러면은 mit Vater sprechen? 아빠랑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nein 안 돼. kocht gerade 지금 요리하고 있어. 누가 하고 있죠? 아빠가 하고 있죠. 아버지는 남성이니까 er kocht gerade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그렇게 하고 나서 대화가 마무리되고 있죠. telefonieren wir später noch einmal. 우리 통화하자 나중에 한 번 더. 그렇게 했더니 alles klar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화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은 저희는 81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이제 작문을 해보고 또 8과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괄호 안에 낱말을 사용하여 독일어로 작문하세요. 1번 한번 보시면은 나와 내 누나는 베를린에 살고 부모님은 뮌헨에 사셔 이렇게 됐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나와 내 누나는 베를린에 산다. 그리고 부모님은 뮌헨에 사신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나와 내 누나라는 표현을 넣어줘야겠네요. 나, ich, 그리고 내 누나니까 und meine Schwester 이렇게 됐네요. 살고 있어요. 베를린에서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면은 동사 wohnen이 나와야 되는데 이 뒷자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은 ich und meine Schwester 나를 포함하고 있는 복수는 wir입니다. wir일 땐 동사의 형태가 an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ich und meine Schwester wohnen 어디에 사냐면은 in Berlin. 그리고 나의 부모님 meine Eltern이죠. meine Eltern 어디 살고 계시냐면은 뮌헨에. 근데 동사가 wohnen이 또 나와야 되죠. wohnen 여기 뒷자리는 어떻게 변하냐면은 요 Eltern은 3인칭의 복수네요. 다시 말해서 복수의 Z네요. 그렇게 됐을 때 동사 형태는 또 N 이렇게 나와야 되죠. 살고 계십니다. 어디에 살고 계시냐면은 in 뮌헨 이렇게 되겠네요. 네, 여기 앞에서 한번 wohnen이 나왔기 때문에 요 뒤에 나오는 wohnen은 형태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ich und meine Schwester wohnen in Berlin und meine Eltern in München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 wohnen을 그대로 넣어가지고 meine Eltern wohnen in München까지 완성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희는 2번으로 넘어가셔서 다음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나의 삼촌은 아이가 2명이다. 둘이 있다. 2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나의 삼촌 하면은 mein Onkel이죠. mein Onkel. 근데 이 명사는 남성 명사의 단수네요. 다시 말해 e어입니다. 동사가 haben이 나와야 되는데 e어를 만나게 되면은 hat가 되죠. mein Onkel hat 아이가 2명이다. 여기 훈대가 아니라 Kinder 이렇게 봐야겠네요. hat zwei Kinder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3번으로 가보시면 나의 할아버지는 형제가 1명 있다. 나의 할아버지는 형제를 1명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네요. 나의 할아버지 mein Großvater였죠? mein Großvater 얘도 남성 명사니까 e어로 봐야겠네요. 동사가 haben인데 e어를 만나면은 hat가 되죠. hat. 그리고 형제를 1명 가지고 있습니다. einen Bruder. 이렇게 되겠죠. 괜찮으시죠? 4번으로 가보시면은 나의 이모는 음악을 즐겨 듣습니다. 나의 이모 탄테였어요.
여기 나와 있네요. meine Tante. 문장의 시작이니까 대문자로 meine Tante. 이 명사는 여성 명사니까 sie죠. 동사가 hören, sie를 만나면은 hört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즐겨 듣는 거죠. 듣는 걸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gern 같은 경우는 동사에 이렇게 붙여서 써주셔야 돼요. Meine Tante hört gerne 뭘 즐겨 듣냐면은 마지막 음악인 Musik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Meine Tante hört gerne Musik 이렇게 문장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으로 가보시면은 나의 누나는 중문학을 전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의 누나, meine Schwester죠. meine Schwester. 전공한다 라고 하는 건 대학에서 공부하는 거죠. 대학에서 공부하는 거를 studieren 이라고 합니다. meine Schwester 같은 경우는 여성 명사니까 sie겠네요. 그러면은 요 en 자리가 te로 바뀌면 되겠네요. meine Schwester studiert. 중문학 처음에 나왔었죠? Sinologie 이렇게 나와 있네요. Sinologie. Punkt. 그래서 meine Schwester studiert Sinologi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 또 8과에서 이제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봤고요. 여기에 나와 있던 문제들 오늘 조금 쉽지 않았어요. 잘 복습을 해주시고 네,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영상을 계속 돌려가면서 다시 공부를 해보시고 단어 잘 외워주시고 그리고 네, 여기에 있는 표현도 잘 숙지를 해주셔서 9과에서 네, 다시 저랑은 이제 10과에서 다시 만나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